엄마, 제발 힘내세요.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수진아, 너라도 갔거라. 엄마는 여기까지야. 싫어요. 같이 가요. 엄마, 제발 일어나세요.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영하 20도의 두만강 한가운데 얼음 위에 쓰러진 60대 어머니와 20대 딸. 뒤에서는 추격대의 손전등 불빛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엄마를 두고 혼자 살 것인가, 아니면 함께 죽을 것인가. 2018년 겨울 함경북도 청진. 저는 평범한 20대였습니다. 아니, 북한에서 말하는 평범함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공장에 출근하고 배급이 나오지 않는 날이면 장마당에서 중국산 물건을 몰래 팔아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어머니는 62살이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15년을 혼자 저를 키우셨죠. 당뇨병으로 몸이 많이 안 좋으셨지만 늘 웃으시며 우리 딸만 잘 크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해 가을 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선생, 인슐린이 없으면 6개월을 못 넘기십니다. 의사의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북한에서 인슐린은 돈으로도 구할 수 없는 약이었으니까요. 당 간부들이나 쓸 수 있는 우리에게는 그림의 떡 같은 약. 그날 밤 저는 어머니 옆에 앉아 밤새 울었습니다. 수진아, 울지 마라. 엄마는 충분히 살았다. 어머니의 마른 손이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아직 할 일이 많으셨습니다. 딸의 결혼도 못 보셨고 손주 얼굴도 못 보셨습니다. 바로 그때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언니가 제게 작은 종이 쪽지를 건넸습니다. 중국에서 인슐린 구할 수 있대. 근데 넘어가야 해. 국경을 넘는다는 것. 그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고민은 길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살릴 수 있다면 저는 무엇이든 할 수 있었으니까요.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브로커에게 주는 돈만 중국 돈으로 3,000위안. 우리 돈으로는 상상도 못할 큰 돈이었죠. 저는 몰래 장사하던 물건들을 다 팔고 어머니 몰래 집에 있던 금반지도 팔았습니다. 3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3개월 동안 어머니의 몸은 날로 수척해져 갔어요. 엄마, 조금만 버티세요. 제가 약 구해올게요. 수진아, 너 무슨 일 하려고 그러니? 위험한 짓 하지 마라. 어머니는 눈치채셨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죠. 드디어 2019년 1월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혼자 가는 거지? 아니요. 어머니랑 같이요. 브로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노인 데리고 가면 10중 8구 실패야. 그리고 돈도 2배. 돈은 준비했어요. 어머니 두고 못 가요. 긴 침묵 끝에 브로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각오는 해. 살아서 못 갈 수도 있어. 출발일은 2019년 2월 15일 명절이 끝난 직후였습니다. 어머니, 제 손 꼭 잡으세요. 절대 놓으시면 안 돼요. 새벽 3시 우리는 집을 나섰습니다. 가지고 간 것은 옷 한 벌과 물 한 병, 그리고 아버지 사진 한 장뿐이었습니다. 국경까지는 트럭을 타고 8시간을 갔습니다. 짐칸에 몸을 숨긴 채로요. 어머니는 계속 기침을 하셨어요. 당뇨 합병증으로 폐도 안 좋아지신 상태였거든요. 엄마, 참으세요. 소리 나면 안 돼요. 저는 어머니 입을 제 손으로 막았습니다. 그때 느낌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내 손으로 엄마 입을 막다니. 검문소를 3번 지났습니다. 트럭이 멈출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짐칸 문이 열리면 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다행히 우리는 들키지 않았습니다. 밤 10시 드디어 국경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걸어야 해. 강까지 이 시간. 브로커의 말에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수진아, 나는 여기서 기다릴게. 너 혼자 가서. 안 돼요. 같이 가요. 저는 어머니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2월의 두만강은 완전히 얼어 있었습니다. 저기 봐. 저 얼음 위로 건너면 돼. 20분이면 중국이야. 하지만 20분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걸을 수 있느냐가 문제였죠. 수진아, 엄마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는구나. 엄마, 제가 업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60kg 넘는 어머니를 업는다는 것. 그것도 얼어붙은 강 위를요. 하지만 저는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사람은 자기 힘의 2배도 낼 수 있으니까요.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얼음이 드득 소리를 냈어요. 괜찮아, 얼음 두껍다고 했으니까. 브로커가 앞서 걸으며 손전등으로 길을 비춰줬습니다. 10분쯤 걸었을까요? 그때였습니다. 거기서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국경경비대였어요. 뛰어! 빨리! 브로커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업은 제가 어떻게 뛸 수 있었겠어요? 총소리가 났습니다. 탕! 하는 소리에 저는 본능적으로 엎드렸습니다. 어머니와 함께요. 수진아, 괜찮니? 네, 엄마. 괜찮아요. 다행히 위협 사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추격대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엄마, 일어나세요. 가야 해요. 하지만 어머니는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추위와 공포로 몸이 굳어버리신 거예요. 수진아, 너라도 가거라. 엄마는 여기까지야. 싫어요. 같이 가요. 저는 어머니를 다시 업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힘을 냈어요. 온몸에 힘을 다해서요. 20m, 10m. 중국 땅이 보였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저는 주문처럼 되뇌며 걸었습니다. 뒤에서 추격대가 얼음 위에 올라선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중국 땅을 밟았습니다. 중국에서의 첫날 밤. 우리는 브로커가 마련해준 은신처에 숨었습니다. 조선족 할머니 댁 창고였어요. 일주일만 여기 있어. 그 다음에 한국 대사관으로 보내줄게. 그 일주일이 얼마나 길었는지 모릅니다. 어머니는 탈출 과정에서 심하게 동상에 걸리셨어요. 발가락 2개가 까맣게 변했죠. 병원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신분이 드러나면 북송되니까요. 엄마, 조금만 참으세요. 한국 가면 치료받을 수 있어요. 밤마다 어머니는 열이 나셨어요. 저는 물수건으로 어머니 이마를 식혀드리며 기도했습니다. 신도 아니었지만 그때만큼은 간절히 빌었어요. 제발 엄마만은 살려주세요. 일주일 후 우리는 다시 이동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대사관이 있는 선양까지요. 30시간을 트럭 짐칸에 숨어서 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19년 3월 1일 우리는 한국 대사관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희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도와주세요.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어머니도 오셨어요. 우리는 살았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이제 5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어요. 말투도 다르고 문화도 달랐죠. 하나원에서 3개월간 교육을 받았지만 실제 사회는 또 달랐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편견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왔어요? 그럼 배고팠겠네요. 탈북자예요? 조심해야겠다. 사람들의 시선이 때로는 동정이었고 때로는 경계였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도요. 저는 검정고시를 받고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사회복지학과요. 저 같은 탈북민들을 돕고 싶었거든요. 어머니는 인슐린 치료를 받으셨어요. 동상 걸린 발가락은 절단해야 했지만 생명은 건졌습니다. 지금은 건강도 많이 좋아지셔서 집 근처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도 하세요. 수진아, 엄마가 너무 행복하다. 내가 아니었으면 어땠을까? 어머니는 가끔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어머니가 계셨기에 제가 그 힘든 여정을 견딜 수 있었다는 것을요. 가끔 그때를 생각합니다. 얼어붙은 두만강 위에서 어머니를 업고 걸었던 그 순간을요.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끝일 수도 있구나. 하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사랑이란 건 이런 거구나. 누군가를 위해 내 목숨도 걸 수 있는 것.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하게 만드는 힘. 어머니도 그랬을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배고픈 저를 먹이기 위해 당신은 굶으셨죠. 추운 겨울 저에게 옷을 더 입히려고 당신은 떠셨어요. 그때 어머니가 느꼈을 마음을 저는 그날 두만강에서 알았습니다. 지금 저는 탈북민 지원단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매주 새로운 탈북민들을 만나요. 그들의 눈에서 제 모습을 봅니다. 두려움, 불안, 그리고 희망을요. 괜찮아요. 여기서 다시 시작하면 돼요. 저도 그랬으니까. 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머니와 함께 국경을 넘었던 이야기를요. 사람들은 묻습니다.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저는 대답합니다. 용기가 아니었어요. 사랑이었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싶은 마음. 어머니는 이제 이른을 바라보십니다. 여전히 당뇨가 있지만 약을 잘 드셔서 건강하세요. 얼마 전에는 제가 결혼했어요. 남편은 한국 사람인데 제 과거를 다 알고 받아들여줬습니다. 결혼식 날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내가 엄마를 여기까지 데려와줘서 고맙다. 이 행복한 날을 볼 수 있어서. 저는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을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 선택, 잘한 거였구나. 얼어붙은 강을 건넜던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국경은 땅에 그어진 선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요. 두려움의 국경, 포기의 국경. 그 국경을 넘는 순간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집니다. 어머니와 저는 그 국경을 함께 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행복합니다.